카운터에서 재현이가 실장님한테 인사하고 얘기하고 있길래 내가 뒤에서 재현이 왔네 하고 인사했는데 재현이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랬어요? 일단은 슬픈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일도 없었다고 아 그래? 아니 요즘 재현이가 알지 재현아. 모함하는 거예요. 근데 재현아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그거보다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부러 무시했다 해도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제가 이제 73번에 시작해볼게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 같은 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프 할 때. 좋은 문제거든요.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더함수고요. 사실 이거 닫힌관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닫힌관 안 줘도 되거든요. 굳이 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fx는 sin의 kx이고요.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재 기준선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배를 하지 않았어요. y를. x는 k분의 1을 냈으니까 이 친구 주기는 k분의 2파이가 되었겠네요. 그래서 주기 되었고요. gx가 한 칸 다 쓸 거고 좀 설명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잘 이해하면 진짜 쉬워요.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을 좀 길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푸는 방식은 정말 쉽게 푸는 방식이긴 한데 이해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두 번째로 3 코사인의 12x가 있어요. 문제 이제 밑에를 읽어보기 전에 gx는 좀 확실한 함수죠? 다 나와 있죠? k 이런 게 없으니까 gx는 오늘 그리고 3호 소원스톱 좀 풀 거예요. 알았죠? 좀 더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gx는 확실하게 코사인 그래프가 3배 되어 있고 y축으로 x축으로는 12분의 1배 되어 있다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gx를 좀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 거고 거기에 맞춰서 sin x를 그릴 건데 밑에 읽어볼게요. fx, gx의 교점이 그러니까 먼저 실수 a가 fx와 gx의 교점의 y좌표면 이라고 나와 있고 자, x가 fx는 a 이게 뭔 뜻이죠? fx랑 y는 a가 만나게 하는 x값 그러니까 이 집합이 자, gx랑 y는 a가 만나는 그 x값들의 집합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이 문제 이거 위에 줄에 있는 실수 a가 뭐라고요? fx와 gx의 교점의 y좌표. 예를 들어 gx가 그려지는데 gx가 코사인 함수가 그려지는데 fx가 이제 기준선이 2니까 예를 들어 자, 이렇게 fx가 그려져 칠게요. fx가 그려져 칠게요. 잘못 그렸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이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가 될 수 있는 값은 얘 거나 이 y값 그렇죠? 아니면은 얘 거나 이 y값이 a가 될 수 있겠죠? 교점의 y좌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이 이건데 그럼 여기는 왜 a가 되는 거 아니냐면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을 것 같아서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어찌되었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a 값이라고 정하면 얘를 a라고 정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자 교점의 y좌표 a 값이라고 찾았으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이제 fx랑 a랑 만나는 x값들 fx랑 a랑 만나는 점들의 x좌표 자 gx랑 y는 a랑 만나는 점들의 교점의 x좌표들을 찾아볼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얘 먼저 할게요. 사인 그래프 얘랑 현재 그림에서 y는 a랑 만나는 점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네요. 얘네에 대한 x좌표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겠죠. 그쵸? 두 번째, gx랑 a랑 만나는 거 여기 집합의 원소는 코사인과 파란선의 교점이니까 여기 또 있고 하나 더 있겠죠? 코사인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이쪽은 원소가 현재 그림만 보면 네 개죠. 자, 왼쪽 거는 노란색과 파란선이 만나는 거니까 현재 그림만 보면 두 개죠.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개수가 더 많다가 아니라, 개수 많냐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두 개의 원소가 여기에도 무조건 있으면서 얘는 다른 애들이 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른 애들이 더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인 포인트인데 뭐냐? 그러니까 y는 a랑 fx랑 만나는 x좌표들이 몽땅 gx도 걔네를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더 많거나 같아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왜 핵심이라 하냐면 머릿속으로 이런 게 떠올라요. 잠깐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맞아요? 1번 조건이 같은 게 있어야 돼. 얘한테도 얘랑 똑같은 애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똑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다 똑같아? 여기 원소 4개인데 원소 4개가 왜 이러죠? 원소 4개가 다 똑같아? 그럼 또 포함되는 거 맞아. 일단 똑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y는 a를 그렸을 때 이 y는 a라는 파란선을 그렸을 때 일단 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교점들은 gx도 코사인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거든.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 그럼 그 전에 먼저 봐봐. 야, 코사인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까?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코사인 그래프 그려,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대충 그려볼게. 좀 많이 그릴게, 대충. 자, 내가 이제 선을 하나 그렸어. 만약에 교점이 얘네들이야. 야, 이 교점들의 특징이 뭘까?를 좀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일단 어떤 y는 a라는 선과 만나는 교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겠지. 당연히 주기일치겠지. 이거는 삼각함수 할 때마다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 자, 봐봐. 이 점이랑 같은 주기에 있는 교점이야, 그렇지? 얘가 아니라 얘랑 얘구나, 그렇지? 같은 주기의 애들이야. 같은 주기의 애들이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교점들은 어쨌든 y는 뭐랑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선이 있다 그러면 이 선에 대해 얘네 양쪽이 모두 대칭이야. 여기까지 세 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그래프랑 y는 a라는 어떤 선의 교점들은 주기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무조건 이루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들을 얘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사인 함수도 선을 그으면 사인 함수도 그리기 귀찮다. 여기다 그릴게. 야, 사인 함수도 y는 a라는 선을 그으면 선을 그으면 당연히 만나는 지금 현재 보이는 근들 있지? 얘네 근 2개, 여기 근 2개. 얘네 당연히 대칭이에요. 주기를 이룰 겁니다. 그쵸? 잠깐만.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을 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얘네 fx랑 y는 a랑 만나는 근들이 대칭을 이룬다고. 대칭을 이루면서 간다고? 근데 그럼 얘도 같은 대칭을 이루면서 가야 근이 겹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문제 엄청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하나 보여줄게. 내가 안 되는 거 하나 보여줄게, 지금. 봐봐. 자. 얘들아,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일단 대칭이 안 맞거든, 대칭선이 안 맞거든. 사인 그래프고 코사인 그래프인데 얘네들은 대칭선이 안 맞아. 코사인은 예를 들어 이 선에 대해 파란색으로 그려. 코사인은 이 선에 대해 대칭이면 사인은 어디서 놀랄까?
어디서 뭐랄까? 요런 선에 대해 요 선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사인은 이 노란 선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이게 대칭 선이 안 맞아. 선대칭이 안 맞는단 말이야. 내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선 하나 그려볼게. 선을 그리잖아. 여기다 교점 맞췄어야 되는데. 정확히 교점을 할게. 그럼 봐봐. 야, 이 빨간 선이 y는 a라고 했을 때 코사인 먼저 볼게. 파란 선. 야, 여기서 만났어? 그럼 파란 선과 대칭인 이 점이 새로운 근이 될 거야. 그치? 코사인 입장에 새로운 근이 나온다면 봐봐. 흰색 봐봐. 흰색. 이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노란 선과 대칭인 이 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잘 들어봐. 파란색인 코사인이 사인과 관련된 근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대칭선이 안 맞으니까 이 점에서 만났던 봐봐. 흰색 그림, 사인 그림에서 만났던 이 교점이 노란 선 대칭으로 인해 여기서 만나는데 파란 선은 이 선 대칭이다 보니까 이 점이 일로 왔을 때 노란 선은 일로 와버리면서 둘이 일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인이 갖고 있는 근들 내가 포함을 못 하잖아. 대칭선이 안 맞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결국 얘네가 선대칭이 맞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랑 이 아이가 선대칭 선이 맞아주면 모든 근이 다 겹쳐줄 거야. 일단 봐봐. 스파트하는 이 점들이 이 점에 대한 봐봐. 처음에 교점이었던 이 점 있지? 이 점이 어차피 대칭선이 일치하면 계속 똑같이 이루어질 거야. 사인의 대칭선과 코사인의 대칭선이 똑같으면 너무 당연하게 이 점이 똑같은 원리로 복사가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대칭선에 대해서. 그치? 그러면 무슨 얘기야? 갖고 있는 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야 돼. 문제는. 방금 전에 졸라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전히 또 대충 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안 돼요. 네. 안타깝네요.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노력하지 않는 애들이 문제죠, 이제. 네. 고3인데 아직도 약간 중학교 말입니다. 중학교 때 원래 지가 좀 잘하면 그 학원쌤이나 딴 사람들 말 잘 안 듣잖아. 약간 잘났다 생각하면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알 때 되지 않았어? 내가 좀 약간 안 된다는 거. 배워야 된다는 거. 뭐 어쨌든 이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지금 이 문제 오늘 한번 각 잡고 다시 한번 설명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말할게요. 이 문제의 중요한 점 뭐라고? 얘가 갖고 있는 원소를 모든 근을 그러니까 fx와 y는 a와의 교점을 얘도 싹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인 코사인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특징이 뭐야? 어떤 근이 하나 생성되면 y는 a랑 근이 하나 생성되면 이 근은 무조건 대칭을 통해서 복사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단 말이야. 아, 무조건 사인 코사인은 애초에 대칭선을 기준으로 근이 복사가 되는구나. 잠깐만. 그러면 애초에 이 a라는 점은 사인도 코사인도 모두 만나는 점이었는데 같은 교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얘네가 대칭선이 일치하다면 똑같이 복사가 되겠네. 봐봐. 자, 이 사인 그래프의 대칭선이 여기인데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선도 일부러 내가 일치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똑같은 점에 복사가 되잖아.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이 복사가 되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거 얘도 갖고 있게 되겠지 라는 게 성립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계속 그걸 갖게 되겠지. 단 이 친구가 대칭선이 더 촘촘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봐봐. 사인의 대칭선은 이렇게 가는데 사인 함수가 좀 주기가 넓은가 봐. 주기가 긴가 봐. 사인 대칭선이 이렇게 가는데 코사인 대칭선이 이렇게 간다 치자. 사인 거보다 코사인이 더 촘촘하게 있다 치자. 일치하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인데 좀 더 근이 많겠지. 복사되는 게 많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대신에 어쨌든 일치하는 대칭선에 대한 걸로 근이 똑같이 나오겠지. 이 느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아. 아니면 대충 어거지로 맞춘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 문제는 대칭선에 의해서 근이 복사되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사인 코사인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어떻게만 하면 돼? 이제 선대칭선만 맞춰주면 돼. 재밌다.
되겠다. 그러니까 극이 복사되더라 대칭으로 잊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베스트죠. 제가 이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 맨 처음 나왔을 때 현 쌤이랑 양 쌤이랑 등등등 그 많은 쌤들의 풀이를 한번 참조했어요. 난 이거 풀고 내가 잘 풀었다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쌤들도 그러나. 근데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원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그림집을 다시 해봅시다. 자, 난 이거 원래 알고 있는 거. 너네도 이거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사실. 원래는 알고 있는데 막상 문제 풀 때 잘 이제 적용이 안 된 것일 뿐이지. 얘들아, 어차피 사인 그래프, 봐봐, 코사인 그래프 3이고 3마3이고 사인 그래프 기준선 2로부터 1도만 움직일 건데 위에만 그릴게. 알았지? 코사인 위에만 그릴게. 어떻게? 이렇게만. 코사인 위에만 그린다. 이 정도는 양해할 수 있지? 그냥 코사인 그래프 위에만 그릴게. 왼쪽도 안 그리기 귀찮으니까. 봐봐. 자, 코사인 그래프의 첫 번째 선대칭 선이 얼마냐? 얼마냐? 야, 코사인 주기가 6분의 파인데 주기가 6분의 파인데 첫 번째 거는 12분의 파이겠다. 그렇지? 한 주기가 여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선대칭 선 누구야? 두 번째는 12분의 2파이다. 세 번째 선대칭 선 누구야? 12분의 3파이고 네 번째 선대칭 선은 12분의 4파이다. 이게 바로 누구야? 코사인의 선대칭들이다. 이제부터 사인이 선대칭이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사인 그래프 하나 그릴 건데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야. 너네 근데 사인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 있어? 사인 그래프의 첫 번째 선대칭 선 언제 나와? 주기의 4분의 1배일 때 나와. 사인의 주기 이거였잖아. 사인의 주기 이거였잖아. 첫 번째 선대칭 선 언제 나와? 전체 주기의 4분의 1주기일 때 나오니까 우리 사인 그래프의 첫 번째 선대칭 선이 2k분의 파이라는 거 알아? x는 2k분의 파이가 이 친구의 첫 번째 선대칭이야? 야, 솔직히 생각해봐. 첫 번째 선대칭 선만 맞으면 나머지는 다 맞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첫 번째가 맞으면 봐봐. 이 그림만 봐도 봐봐. 첫 번째가 맞잖아? 그러면 얘네 주기도 있잖아. 사인 코사인 주기도 있잖아. 두 번째 선대칭 선도 사인의 두 번째 선대칭 선도 코사인에 또 맞아. 봐봐. 자, 파란색이 사인이야. 사인 거야. 첫 번째 거 맞았지? 그럼 두 번째 것도 주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어. 맞을 수밖에 없어. 선대칭 선이 계속 겹친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안 그럴 것 같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사인이 선대칭이 여기라는 게 반주기가 여기 딱 닿았다는 거야. 맞을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선대칭 선만 맞춰주면 돼.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야, 사인의 봐봐. 코사인의 선대칭 선은 내가 다 알고 있다. 12분의 n파이로 다 알고 있다. 자, 사인의 첫 번째 선대칭 선 얘잖아. 주기의 4분의 1주기만큼. 자, 이 친구가 11분의 파이 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 코사인도 첫 번째 거랑 맞을 수 있니? K가 6이면 맞네? K 6. 자, 이 친구가 코사인의 두 번째 선대칭 선이랑 맞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안 그려지고 사인이 두 번째 선대칭 선이 이렇게로 맞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로 맞을 수도 있잖아. 첫 번째 사인의 선대칭 선이. 얘가 12분의 2파이 될 수 있니? 있어. K가 얼마면 돼? 3이면 돼. 이거 6분의 파이잖아. 세 번째 거 맞을 수 있니? 4분의 파이? 오케이, 2면 되겠다. 그치? 네 번째 거 맞을 수 있니? 아, 네 번째 거는 안 돼. 2k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 나올 수 없어. K 자연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면 돼? 어디까지 가면 돼? 다섯 번째 당연히 안 맞지? K 자연수인데 12분의 5파이 뭐 나오지? 자연수 넣어서 얘는 되겠지? K 1일 때. 끝났네. 자연수 다 나왔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의 첫 번째 선대칭을 현재 그려져 있는 코사인의 선대칭들 중 하나에 맞춰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는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이것만 쓰면 끝나요. 이 문제는 풀이 식이 없어요. 식이 없습니다. 그림이요 사실. 자,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지 머릿속에 뭔가 이게 들어와 있으면 진짜 그림을 여러 개 그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네, 사인 코사인 길이가 그만큼 주기대칭 잘 익숙해져 있느냐 관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때 당시 이게 제일 끝에 보는 거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다음 문제 있어? 아닌가? 끝에 보는 거야? 왜 이거? 일단 제 마지막에 몰라? 알았어요. 자, 넘어갈게요.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4개. 4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막 시계의 약수 이런 걸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계의 약수가 아니에요. 선대칭 선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연습해보세요. 75번은 쉬우니까 금방 하는데 75번 문제 이제 쉽게 푸는 방법과 약간 또 아이디어 있는 방법 알려주려고 넣은 거죠. 작년 수업 시간에 말해준 것 같은데 75번에 대한 풀이요. 자 볼게요.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AN이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요. A의 20이 1일 때 시그마 N은 1부터 63까지 AN을 구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약간 그걸로 시작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1부터 63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A의 20번째가 1이면요. 그럼 여기에 10을 넣으면 되잖아요. 10 넣으면 A의 22, A의 22, A의 10 빼기 1이더라. A의 20이 1이라며 A의 10은 2다. A의 10은 2고 그럼 A의 5도 구할 수 있겠다. 같은 메커니즘으로 A의 5는 3이겠죠? A의 5가 3이면 A의 5는 이제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A의 2가 1이 나올 겁니다. 그냥 금방금방 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A의 1이 2거든. A의 1이 2거든요.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A의 1을 알았어요. A의 2도 알아요. A의 3도 구할 수 있고요. 4, 5, 6, 7, 63까지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구하는 문제는 아니죠. 문제 특성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 1번 이 문제의 가장 평범한 풀이는 두 개를 더해보는 겁니다. 얘가 3배의 AN이구나. 이거를 가는 거죠. 평범한 풀이 먼저 간단하게 빠르게 할게요. 좀 빨라요. 이번엔 지켜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라고 예를 들어 1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이 3배의 A1이고 그 다음에 자 A에 2 집어넣을까? A에 4 더하기 A에 5가 3배의 A2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A에 6 더하기 A에 7이 3배의 A에 3겠네요. 3 집어넣으면 자 이런 식인데 문제에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3 더하기 A4 더하기 A5 해서 A의 63 더하기 A의 62 더하기 63이 나왔는데 이걸 구하라고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 A1 잠깐 앞으로 사이드 빼놓고 얘네들 더한 게 3배의 A1 둘 더한 게 3배의 A2 둘 더한 게 3배의 A의 31이네요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네를 또 이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31까지 쓸 수 있겠네요. 같은 논리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A1 잠깐 빼고 그럼 1 더하기 3의 A1에다가 A1을 뺐어야 해. 자, 안에 들어있는 거 A2, A3부터 A30, A31까지인데 얘는 또 3배의 A1 얘는 또 3배의 A의 15입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앞에 3이 있었고 3으로 또 이제 A1을 먼저 빼줘서 해주고 A1 먼저 빼주면은 자 9A1 빼줄게요. 더하기 이제 또 3으로 묶였으니까 앞에 9로 묶은 다음에 A2, A3 해서 A15까지 남았겠죠. 이거 3, A의 15가 앞에
앞으로 빠진 거니까 이런 논리로 계속 빼내다 보면은 이거 지금 좀 빠르게 한 거예요. 지가 써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해드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면 되니까 다시 한번 1부터 63을 쭉 나열했더니 얘네들 더한 게 3A1이래 3A2래 3A 31이래 그래서 3배로 묶었어. 아 그럼 또 뭐야 A2 더하기 A3 또 3A1이래 또 3A2래 얘 뭐 3A15래 다 묶을 수 있겠죠? 이 짓을 계속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얘까지 나오나? 얘까지 나오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A1 아마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네, A1으로만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이 끝났네요. 우리 아까 저기 A1 구해놨거든요. 영추적으로 A1 구해놨으니까 정답이 끝났어요. 이게 3의 몇 제곱이냐? 6제곱 빼기 1일걸? A1이 2니까 728인가 나올 거예요. 이건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답을 이제 외우게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용해서 단계를 낮추는 거죠. 이 방법이 있고 이 문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A1이 있고 이제 A2랑 A3가 있고 그 다음에 A4, A5, A6, A7 잠깐만요. 6개만 더 써볼게요. A에 A9, A10, A11, A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 4개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왜 아까 보세요. 이 친구들 다 더하다 보면은 결국 뭐가 나온다?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43까지 3의 배수인 이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 나온 거잖아요. 등비가 3인. 등비수열이 왜 나왔냐면 얘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봐보세요. 얘는 그냥 A1이죠. A1이죠. 근데 이 둘을 더하면 이 둘은 3A1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3A1. 그쵸? 아 이거는 3A1 맞잖아요. 자 얘네 둘 더한 거 볼까요? 3A2죠. 얘네 둘 더한 거 3A의 3거든요. 4, 5 더한 거 3A2예요. 아니면 3A3 맞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또 더하면 A2 더하기 A3의 3배네요. A2 더하기 A3가 이거였으니까 이 친구는 9A1이겠네요. 결론은 뭐다? 여기 있는 애들이 얘네를 다 더하면 앞전 번째 있는 애들의 3배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세로로 써보면 3배씩 차이가 나네? 근데 세로로 어떻게 썼어요? 2의 거듭제곱 개수로 쓰긴 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2개씩 묶어서 둘이 묶어서 얘가 되고 둘이 묶어서 얘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개씩 늘어납니다. 써보면 결국 공비가 3짜리가 이루어지는 애들이 나오는구나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켜보세요. 자,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닌데 얘네를 풀 때 자, 이거랑 더했더니 4배, 3배, 2배 등등의 뭐 이런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렇게 써보는 걸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1번.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설이었나 어디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더 나아가서 얘네 둘을 더했더니 3a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3am 플러스 1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a1 플러스 1일 거예요. 그쵸? 다음 차례는 뭐가 될 거냐면요. 이 뒤에 있는 1이 2배가 되겠죠? 왜냐면은 2배가 맞나 봅시다. 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될 거고 얘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되네. 잠깐만. 그럼 3에 A2 더하기 A3에 더하기 2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잠깐만. 얘가 뭐였지? 3A1 플러스 1이었잖아. 9A1 플러스 3 더하기
2가 나왔네요. 이 뒤에 부분도 내가 나중에 일반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여기를 내가 이렇게 지워보면은 얘네들 더한 게 3A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다 나열해가지고 줄여가면서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약간 보세요. 2개 더했더니 봐봐. 2개 더했더니 하나로 줄어드는 구조라면 2개 더했더니 하나로 줄어드는 구조라면 1개, 2개, 4개, 8개, 6개 나열하신 다음에 그 줄에 대한 합으로만 한번 정리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능에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AN번째랑 2AN 플러스 1번째가 둘이 더해봤더니 관계가 이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 둘을 더했더니 어쨌든 A 하나 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나열보다는 가로로 나열보다는 세로로 2배씩 늘려가면서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게 은근히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고 방식은 한번 가져보세요. 언젠가 필요하겠죠. 일단 더 안 할게요. 문제 어쨌든 답을 구하시면은 A1도 구했고 결국 63번째까지 더하시면 A의 63 끝머리 보세요. 1, 3, 7, 15 이게 n제곱에서 하나 뺀 거잖아요. 63까지 더하시면은 맨 마지막에 243 A1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알았죠? 9A1, 뭐 27A1, 81A1, 243A1 얘네 다 더하는 게 정답이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A1은 구했으니까. 자, 솔직히 말하면 76번 중요하죠. 이 75번은 약간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노가다 치면 되는 문제인데 76번은 기본 개념이 중요하죠. 76번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본을 지켜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고 A 14를 구할 겁니다. 공차가 양수, 자 76번의 가번을 볼게요. 여러분 시그마 n은 1부터 2n-1번째까지 a는 0을 만족시키는 애가 있대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S에 2n-1이 0이라는 뜻이거든요. 등차 수열이 보세요. AN은 첫자부터 등차 수열이죠. 문제에서 등차 수열 AN이라고 줬으니까. 자, 볼게요. 등차 수열 원래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왜 아래로 블록이에요? 공차가 양수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는 0이죠. 첫 장부터 제가 말했죠? 첫 장부터 시작하면 0,0 무조건 지나요. 그쵸? 근데 다른 근이 하나 더 있네요. 다연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여기서 찔찔하게 아니 쌤, 0,0이 0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겠죠? 2n-1도 0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쵸? 이런 상황이네요. 덤으로 첫째 항이 음수인 것도 알았네요. 어쨌든 네, 첫째 항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S1, S2 해가지고 가겠죠. 대칭축이 너무 궁금해요. 네, m-2분의 1이네요. 대칭축이. 대칭축은 자연수는 아닌데 2분의 자연수이긴 하네요. 제가 말했죠. 대칭축이 2분의 자연수면 양옆이 정확히 대칭이죠. 정확히 대칭이죠. 그렇죠? 2분의 자연수면. 네. 꼭지점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점이 없겠지만 양옆이 완벽히 대칭이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가 Sn번째고요. 여기가 아니다. Sn-1번째네요. 자, 이 부분이 Sn-1이고 자, 이 부분은 S의 m이 되겠죠? n-2분의 1을 기점으로 2분의 1씩 가주면 되잖아요. 그쵸? 2분의 1씩 가주면은 자연수가 나오겠죠? 좋아요. 뭘 확인했어요? Sm-1번째에서 Sm 넘어가는데 Y값의 변화가 없네요. AM이 0이네요. 이걸 확인했네요.
A의 n번째는 0이네요. 애초에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것도 좋아요. 등차 수열의 합 중에 0인 값이 있다? 그러면은 수열 값에서도 0인 애가 무조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 있구나. 없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자, 플스 번째인데 0이면은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짝수면은 없겠다. 짝수면 없겠다. 짝수면 여기에 점이 딱 찍힐 거니까 없겠네. 생각해보니까. 네,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건 잊지 맙시다. 합이 0이 남았을 때 수열값도 0이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오로지 대칭축에 달려있죠. 대칭축이 자연수면은 없어요. 대칭축 위에도 점이 있는 거야. 자, 넘어가서 일단 보겠습니다. A n번째가 0인 것도 알았어요.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밑에? 네요. 나머지 조건 써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 an이 45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15까지 an 절대값 an이 90이라고 나와있네요. 제가 앞에 2분 나눴어요. 귀찮아서. 이 친구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이만큼 A1, 이만큼 A2 가겠죠? 자, 요만큼이 누구예요? A의 2n-1. 자, 요만큼이 A의 2n-2겠죠? 어렵지 않죠? 맞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S 2n-인데 거기에서 S 2n-1 되려면은 이거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얘고 이만큼이 얘야. 근데 봐봐 그럼 A1부터 AN-1까지랑 AN 플러스 1부터 A의 2n-1까지가 정확히 대칭이네? 대칭이네? 아니야? 여기 A1, A2 여기는 A2n-1, A2n-2 간격이 똑같으니까 대칭일 거야. 대칭이겠네? 잠깐만, 누가 음수야? 얘네가 음수지. 내 첫째랑 음수라고 했잖아. 공사가 양수니까 이제부터 양수 되겠지. 내가 이거 음수 양수 왜 따져? 절대값 있으니까 따져야지. 야, 0인애가 있는 것도 알았는데 양 구별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대칭도 따져주면 좋잖아. A의 1이 요만큼은 A의 2n 플러스 2n-1 대칭이구나 라는 거 알았죠? 개수 만나도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 뒤에 또 어딘가에 있을 A의 15까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A의 15면요 이게 0이어야죠. 1부터 다 더하면 0이어야죠. 뒤에 얼마가 더 있나 봐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서로 대칭인 관계. 그리고 뒤에 몇 개가 더 있는 상황이에요. A의 2n부터 뭔가 여기까지는 몇 개 더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 뭐 하나 알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보니까 얘부터 얘 더하면 45예요. 왜요? 얘부터 얘는 빵일 거잖아요. 대칭이라 빵인 것도 있고 S의 2n-1이 빵이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2n번째부터 15번째까지가 이제 45가 되겠죠? 얘네 구해봅시다. 별로 안 어려워요. 제가 0인애가 있으면 얘네 이제 어떻게 쓰라 했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자, 얘의 2n번째는 m d겠네요. 얘랑 m 차이 나니까요, 번호가. d가 m게. 자, 얘랑 얘는 뭐 차이 나겠어요? 15-m d겠죠, 여기는? 15에서 m 빼고 d만큼 차이 나겠죠? 자, 둘이 더해볼게요. 2분의 15d네요. 더하고 평균 구하는 거예요, 평균. 더하고 평균. 자, 개수는요. 개수는 15에서 2m을 빼고 1을 더하니까 16-2m. 이게 개수죠? 얘부터 여기까지 개수. 자, 이거 하는 게 45래요. 자, 약분할 거 다 약분해보니까 d 곱하기 8-m이 3 나왔어요. 15, 45 나오고 2 나왔어요. 자, 요런 거 하나 얻었네요. 첫 번째 저식을 하나 얻었고
얘한테서 얻었어요. 두 번째 것도 적용해야죠. 이게 90이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얘부터 얘까지 절대값 씌운 게 90이에요. 근데 이만큼이 45잖아요. 그럼 이만큼 절대값 합이 45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의 절대값 합이 45일 거 아니에요? 얘가 45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은 얼마겠어요?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2분의 45겠죠? 대칭이었으니까. 자, 여기만 구할게요.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D고 얘는 M에서 1을 빼면은 M-1이니까 마이너스 M-1 D네. 나 이거 다 양수로 바꿀게. 나 지금부터 절대값 더할 거거든. 다 양수로 바꿀게. 됐죠? 두 개 평균 구할게요. MD네요, 평균이. 2분의 MD. 개수는요? 야, 얘부터 여기까지 개수 M-1겠지. 이게 얼마예요? 2분의 45예요. 됐죠? 집중하시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 씌운 거 더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만큼만 45였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90이니까 요만큼이 45고, 절대값 씌우면 대칭이니까 이거 2분의 45예요. 일단은 이 앞에 문제보다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좀 문제가 많아요. 알았죠? 네. 앞에 건 괜찮은데 이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정리할게요. MD의 M-1이 45구나. 되었죠? 이 두 개를 연립할 건데, D는으로 바꿔 쓰죠. D는, 자, 그러면, 자, 왼쪽은 D는 M-1분의 45. 자, 이쪽은요, D는 8-M분의 3. 해서 이제, 자, M-1이 15 곱하기 8-M이네 라고 나왔습니다. 5 안 되고. 6 좀 느낌 있는데. 6? 6 맞네요. 네, 6이네요. 네.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죠. 제가 왜 5부터 넣어봤냐고요? 5의 배수길래 5의 배수 맞춰봤는데 안 됐네요. 그 다음에는 6 넣어보면 여기가 5의 배수 나오니까 맞춰봤는데 됐네요. 6이네요, 6. 자, 이미 6이래요. 자, 몇 번이에요? 11번까지. 좋아요. 6번. 자, 여기 뭐 12번부터 쭉 가는데 문제에서 14번을 구해야 돼요. 잠깐만요. D를 구해야 되겠네. M이 6이면 D가 얼마야? 2분의 3이네요. D 2분의 3? 그럼 이렇게 하자. A의 14번은 얘랑 8개 차이 나잖아. 공차 8개 대입해주자. 12네요. 답이 12예요. 4번입니다.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해요. 등차 수열을 이해했느냐 마느냐라서. 약간 앞에 있는 75번은 이벤트성 문제거든요. 이벤트. 어쩌다 막 그냥 뭔가 빌 받아가지고 재미로 낸 문제. 근데 76번은 등차 수열의 합이랑 등차 수열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풀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 나올 수가 있어요. 76번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야, 77번 있잖아. 내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이거 다 잘 나온 거 맞아? 나 이거 모르겠어. 다 잘 나왔어 이거? 안 풀어봤어?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라 나와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아까 출근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4번이 아니라는 거지? 4번이면 기억이 틀려야 되네? 4번 뒤에 4번을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기억이 틀리다부터 해볼게요, 일단. 그냥 제가 풀 테니까 같이 합시다. 저도 정답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풀면 되죠. 이거 풀고 쉴게요. 알았죠? 자, 구수 2와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으래요. 전체는 n 플러스 2개겠죠? 이런 거 중요하겠죠? 문제에서 n 플러스 2개도 좋네요. 친절한 문제네요. 원래 이런 말 잘 안 해주는데 전체 n 플러스 2개.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가 1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근데 넣어서 등차를 이루니까 이건 좀 쉽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솔직히 말해서 봐봐. 등차 수열은 얘네 봐봐.
무조건 2부터 4가 나가? 이거 먼저 할게. 일단은 일반항 기준으로도 쉽고 합 기준으로 쉬운데 먼저 보여줄게. 일반항 기준으로 공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야, 맨 끝에 항이랑 얘랑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공사 몇 개야? n 플러스 1개야. 그게 공사 n 플러스 1개 차이만큼 난다는 거 아니야. n 플러스 2번째 항 첫 번째 항이니까 공사 n 플러스 1개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사는 일단 n 플러스 1분의 2야. 몇 개를 집어낼지 모르겠는데 공사 n 플러스 1분의 2야. 너무 쉬워. 합도 해볼까? 합? 야 봐봐. 안에 몇 개를 쑤셔 넣던 간에 평균은 3이야. 거기에 개수 n 플러스 2 하면 돼. 이게 합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 끝에 항 준 순간부터 이미 평균도 항상 일정이 몇 개를 쑤셔 넣던 개수만 중요하니까 개수만 따지면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요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등차가 자 공차 몇 개 차이인지를 따지는 수열인지 다시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얘랑 얘는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데 라는 걸 알아보는 수열인 걸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등차의 합이 평균 곱하기 개수인 걸 알고 있는지만 알면 문제가 쉽네. 양끝항 준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 기억금 가볼게. n이 홀수이면 3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여기 3이 들어가려면 이래야지. 봐봐. 3이 들어간다는 건 얘네들의 중항이 있다는 거 아니야. 둘의 중항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중항이 존재하려면 얘랑 얘의 합이 짝수여야 돼. 그렇잖아. 얘랑 얘의 합이 짝수여야지. 그러니까 얘랑 이 번째와 이 번째의 합이 짝수여야 중항이 존재할 거 아니야. 아 조금 힘 빠지는데. 그냥 안 풀어온 사람이 없겠지, 그치? 아까 일단 은수는 풀어왔으니까 내가 은수 풀어왔으면 다 거의 다 풀어왔다 생각을